야, 우지 마. 이거 소리 다 여기 녹음돼. 반갑습니다. 반갑고, 또 일단은 저번 시간에 함수, 뭐 1대1 대응이니 역함수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또 무엇인가, 뭐 역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각각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그 정의에 대해서 문제에 갖다가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 이게 또 중요하다고 했잖아. 근데 오늘은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 뭔 소리냐면 단원 자체가 무슨 단원이야? 유리함수랑 무리함수죠. 근데 너네는 요번에 문제집을 풀 때 보면 좀 느꼈을 텐데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중요한 단원인데 문제를 풀 때 너네가 막혔던 단원은 주로 유리식이랑 무리식 푸는 데서 막혔지. 그쵸? 그래서 웃긴 게 사실상 수능 같은 데서 나올 때는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그 파트가 되게 중요한 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공부를 할 때는 애들이 함수 파트는 공부 안 하고 계산 파트만 공부하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요번에 거꾸로 해갖고 일단 유리함수, 무리함수라는 그 함수가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지 그 포인트에 대해서 일단 한번 짚어보고 그거를 풀기 위해서 유리식, 무리식에서 어떤 능력치가 필요한가 그거를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너네 그 함수 배웠던 것들 있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 한번 그거를 쭉 나열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는 뭘 배웠어요? 1차 함수 전에. 바로, 그렇지. 정비례, 반비례, 이렇게 해갖고 뭔가 수식 두 개를 배웠을 거야. 첫 번째는 y는 ax 꼴, 요런 꼴 있었고, 하나는 y는 x분의 a, 요런 꼴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의 그래프의 모양을 되게 열심히 배웠었을 거야. 그래서 얘는 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얘는 뭐 어떻게 배웠죠? 쌍곡선, 직교 쌍곡선이라고 하고 x축, y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양 사이드에 이쪽 하나, 이쪽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거나 혹은 이렇게 그려진다. 이거.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분수함수, 유리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중학교 때 거를 갑자기 데리고 와야 돼. 요 그래프의 모양 있지. 요 모양. 이거를 다시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다시 리마인드를 해야 돼요. 그런 과정이다.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뭐 배웠어요? 바로 1차 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1차 함수를 그냥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를 유도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했어. 바로 뭐였냐면 기존의 정비례 함수인 y는 ax를 어떤 직거리를 통해서 수식을 y는 ax 플러스 b라는 꼴로 만들죠. 바로 평행이동이라는 우리 언제 배우는 거야 이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특히 그때 배우거나 아니면 좀 늦은 학교들은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도 하잖아요. 그치? 그때를 밀려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배웠던 게 평행이동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에 의해서 수식을 위로 옮겼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라고 우리가 배웠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를 중학교 3학년 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2차 함수 기억나시죠? 이 2차 함수에서 그나마 중학교 2학년 때에는 Y축으로만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수식이 그렇게 어려울 게 없었어. 그냥 뒷공문에다가 B만 딱 붙이면 되니까 더하기 B만. 그치? 근데 2차 함수부터는 기본형이 Y는 AX제곱이라는 건 알아. 근데 이 녀석을 평행이동을 Y축 방향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도 하고 P, Y축 방향으로 Q라고 가정을 한다면 수식이 Y는 A 괄호 X-P의 제곱 플러스 Q꼴 이런 식으로 얘가 완성이 되게 된다라고 배웠었죠. 근데 중학교 때는 이게 왜 PQ가 이런 식으로 숫자가 왜 Q는 플러스고 P는 마이너스로 붙어요? 이런 거 설명해달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그럼 고등학교 때 알아서 배워. 이러고서 그냥 쌩 까고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를 배움으로써? 평행이동이라는 스킬을 배움으로써 사실은 어떻게 됐던 거야? X자리 대신에 X-P를 집어넣고 Y자리 대신에 Y-Q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 Q가 이항을 함으로써 플러스 Q 모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식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2차 함수라고 다루면은 이런 수식을 다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형을 다뤄?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꼴이라고 불리우는 일반적인 2차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2차식이지.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다 보니까 여기 각각의 A, B, C가 하는 역할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해요? 아, 표준형, 일반형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쪽 걸 그래서 표준형이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해서 얘네를 전환하는 방법. 이 수식을 어떻게 전환을 해서 이렇게 만들 건가?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해야 이렇게 바꿀 건가? 이 전환 방법이 중요하고 이 전환 방법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짜증나는 뭐 반의 제곱을 더했다 뺐다 해갖고 묶어가지고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고 그런 거 했었잖아. 그치? 그런 거를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식을 연산하는 방법을 배운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즉 우리가 일반형 표준형의 전환이 중요한 거고 이 전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유리식, 무리식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유리식, 무리식은 너네가 유리식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무슨 뭐 부분분수니 무슨 뭐 대분수로 고치는 거 여러 가지를 배우잖아요. 번분수 이런 거 배우는데 그런 게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유리함수라는 녀석을 제대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유리식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너네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를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야. 문제 지어가지고 풀 때. 실제 수능에는 이런 거 중요하지도 않아. 그래프 그리는 게 중요하지. 그럼 그래프를 그리려면 식을 어떻게 변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 이때 얘를 어떻게 해야지 이걸로 고칠 수 있어? 바로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야 되죠. 그렇지. 이걸 그러니까 말로 한번 써보자는 거. 완전 제곱식으로 묶으면 되고 그럼 거꾸로 여기서 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전개를 하면 되겠지. 그렇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배웠던 표준형, 일반형 어떤 요런 기반 있죠. 이 기반을 분수함수, 무리함수 똑같이 적용할 거란 소리야. 즉 어떻게 하고 평행이동을 해갖고 그러니까 일반형에서 그러니까 저 맨 처음 게 뭐야 기본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기본형이라고 되어 있는 그 형태를 일단 모양을 외워. 그 모양을 외운 거를 평행이동을 통해서 표준형을 만들고 그 표준형에 대해서 일반형하고 표준형을 어떻게 전환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게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럼 뭐 배웠습니까? 이차함수 말고 원의 방정식 배웠죠? 원의 방정식 같은 게 기본형이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지. 그럼 이걸 똑같이 평행이동을 해갖고 어떻게 만들 수 있어? x 대신에 x-p의 제곱, y 대신에 y-q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근데 우리가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라고 하면 식을 어떻게 써?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런 꼴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애도 원이라는 건데 얘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결국 얘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럼 얘도 2차식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면은 표준형이 되겠죠. 그렇지? 그리고 얘가 이제 전개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너네가 뭘 해야 돼? 이제 새로 유리함수를 배울 거니까 유리함수의 기본형부터 알아보자라는 거. 맨 처음 기본형. 유리함수의 기본형은 언제 배웠을까? 중1 때 배웠어요. 바로 이 새끼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너네가 배웠던 걸 다시 복구를 해야 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우리 반비례함수 뭐라고 배웠지? 요 A가 양수면은 1사분면하고 3사분면 쪽에 이렇게 생긴 곡선 두 개가 나타나고 A가 양수면. 그렇죠? A가 음수면은 2사분면하고 4사분면 쪽에 이렇게 생긴 곡선 두 개가 나타난다. 라는 거잖아. 그럼 이제 너네가 또 딱 눈치를 챌 거야. 이걸 이제 뭔 짓거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애를 평행이동 짓거리를 할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x분의 k라는 애를 어떻게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간단하게 x 자리에 x-p를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y 자리에 y-q를 집어넣었으니까 수식이 이렇게 될 거라는 소리지. 그러면 우리가 저 꼴배기 싫으니까 저 q를 어떻게 해? 반대편으로 이항하면 더하기 q가 되겠죠. 요게 바로 표준형이다라는 거.
이게 표준이야.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얘가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고 이 녀석의 일반적인 형태로서 자주 나오는 형태가 어떤 형태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꼭 알아둬야 될 게 이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하면은 뭐라고 불러? 분모 1차 이상 분자도 뭐 1차, 2차 넘어가는, 그러니까 여기가 1차, 분모가 1차 이상이면은 다 분수함수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것도 너네가 다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 그림 그리라고 하면 못 그리거든. 왜? 어려워서. 암기가 불가능해. 그래프 모양이 딱 한 가지가 아니야. 여기서부터는 미분을 배워야 되는 거야. 미분의 영역이기 때문에 미분을 모르면 이런 거 못 풀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쪽으로 넘어가서 푸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어떤 것만 배울 거냐? 요걸 이제 너네가 타겟을 알아야 되는데 분모가 몇 차? 정확하게 1차식이고 분자도 최대 1차식 꼴.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만 얘랑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의 가장 큰 목적이야. 그러니까 너네는 무슨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바로 여기도 1차식 형태로 되어 있는 그래프, 여기도 1차식 형태로 되어 있는 그래프, 이런 형태를 이 꼴로 바꿔줘야 그래프 형태를 그릴 수 있다라는 게 목적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타겟은 이거야. 분모 1차, 분자 1차. 그럼 너네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유리식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일단 그거는 좀 차치하고 무리함수도 우리가 일단 좀 보면은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가장 기초적인 형태로서 이제 봐야 되는데 무리함수는 기초적인 형태가 두 가지가 아니야. 네 가지야, 네 가지. 얘는 요 루트라고 하는 녀석 안에 x가 있는데 요 앞에도 부호가 있고 속 안에도 부호가 있어요. 그럼 이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냐에 따라 총 몇 가지의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어? 총 네 가지의 그림이 나온다는 거야.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인 거,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거. 이렇게 총 네 가지의 그림이 나오는 거야. 그럼 저 네 가지의 그림에 대해서 너네가 다 사실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걸 암기하는 방법은 되게 사실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루트 속 안에 있는 부호 있지. 이 부호는 x랑 관련이 있을까, y랑 관련이 있을까? 지금 현재 너네가 봤을 때. 루트 속 안에 있으니까. x랑 관련이 있지. 속 안에만 관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x가 작다 크다를 가르는 거는 왼쪽에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야, 위아래야? x가 작다 크다, 왼쪽 오른쪽이죠. 자, 그래서 외우세요. x 앞에 있는 요 부호는 왼쪽 오른쪽을 담당을 해. 그냥 이렇게만 암기하시면 돼요. 왼쪽 오른쪽. 그러면 요 앞에 있는 녀석은 루트 앞에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얘를 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얘를 넘겨주면 y의 부호를 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국 y의 부호를 결정하는 꼴이니까 앞에 있는 녀석은 위아래를 담당을 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보세요. 얘가 그러니까 생길 수 있는 그래프가 총 네 가지야. 얘 하나 있고, 얘 하나 있고, 얘 하나 있고, 얘 하나 있단 말이지. 그럼 이 녀석들의 그래프는 어떻게 외우시냐면 처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얘들은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야? 0,0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게 기초야. 0,0에서 시작을 하는데 얘는 자 부호가 어때? x랑 y랑 부호가 둘 다 어때? 첫 번째 거 플러스 플러스지. 그러면은 일단 왼쪽 오른쪽은 오른쪽이야. x가 플러스니까 y도 플러스니까 위죠. 즉 오른쪽 위니까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 위 방향이 어디야? 바로 1사분면 쪽이죠. 1사분면 쪽으로 이렇게 둥글게 곡선을 그리시면은 이게 얘 그래프가 되는 거야. 루트 x. 이해가 되시겠어요?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방향을 결정하는 거야. 플러스 플러스니까. 그 다음 얘는 그러면 방향이 어떻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거 x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왼쪽 그리고 위지. 왼쪽 위니까 여기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야. 얘는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밑에 건 어떻게 됐어요? x는 오른쪽, 그렇죠? 플러스니까. 그리고 y쪽이 마이너스니까 아래죠. 오른쪽 아래니까 4사분면 쪽이야. 이쪽.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긴 애고 그럼 마지막에 해당되는 애가 바로 이쪽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러니까 요 네 개 중에 하나야. 이거 다 전체 다가 아니고
4개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걔를 평행이동시킨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놈을 평행이동을 시켰으니까 그 평행이동한 모양이 또 어떻게 돼 있어? y는 루트 a x-p 플러스 q꼴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근데 앞에 여기가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또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형태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생긴 녀석을 얼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5 더하기 3 같은 그래프 한번 물어볼게요. 자, 얘는 원래 어떤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얼만큼 이동했을까? 그러니까 기본 형태가 중요해. 원래 어떤 그래프일까? 이거를 일단 우리가 결정하는 방법은 여기 속 안에가 묶어져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여기 안에를 묶어야 돼. 어떻게?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로 묶어서 x 마이너스 5 플러스 3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평행이동한 그거를 나타내거든. p, q.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래 이렇게 생긴 애를 x축으로 5,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형태가 그래프로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생긴 형태지. 여기가 0,0을 기준으로 생겼으니까. 근데 얘는 5,3만큼 어떻게 했어요? 평행이동을 시켰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5,3을 찍으시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그리는 거야?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라. 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방향을 너네가 설정할 때 원래 그래프의 부호가 어떻게 될지를 고민을 하고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표준형, 특히 무리함수 쪽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부호인데 어떤 그래프를 어떻게 평행이동을 했느냐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얘도 결론적으로는 어떤 형태의 그래프 형태가 가장 많이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얘는 외우시면 돼요. 루트의 여기가 1차식 형태 그리고 상수항까지 최대 이런 형태들을 왔다 갔다 변환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여기가 1차식이고 여기가 상수항인 형태. 그러니까 1차식이니까 어떤 형태예요? 여기가 ax 플러스 b꼴이고 상수항 c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네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거를 이렇게 전환하는 방법. 여기에 별표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되게 쉬워.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뭘 배워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야. 별거 아닌 내용이지만. 그럼 봅시다. 여기서 애들이 싫어하는 게 바로 유리식 함수 파트죠. 유리함수. 자,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를 봤을 때 얘랑 얘의 특징을 한번 볼게. 얘는 분모 분자가 지금 차수가 둘 다 어때? 1차 1차지. 근데 저쪽 거는 어때? 여기 분자가 몇 차야? 상수항이죠. 아, 저 죽으려고 하네, 죽으려고. 상수항이니까 몇 차야? 차수로 따지면? 0차지, 0차. 그럼 우리가 이렇게 차수를 가지고 분수를 구분하는 거를 초등학교 때를 기본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초등학교 때. 님들 초등학교 때 5분의 7 같은 거 어떻게 썼어요? 강박적으로 불안함을 느끼죠. 대가리가 크니까. 그치?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 가분수라고 부르지. 이 가분수의 기준은 뭐야? 분모가 분자보다 어떨 때? 분모가 작을 때 이걸 가분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강박적으로 뭐로 고쳐? 진분수 혹은 대분수 형태로 고치지. 얘네들의 특징은 분모를 일부러 분자보다 작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고쳐요? 1 더하기 5분의 2꼴로 고쳐가지고 1과 5분의 2라는 이런 형태로 바꾸죠. 그치? 근데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어떤 과정이었죠? 바로 b분의 a라는 녀석을 자 얘는 이렇게 고치는 과정이 어떻게 됐었냐면 저 7을 뭐로 나눠? 7을 5로 나눠서 목과
나머지 형태로 썼었지. 그래서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거든요. 즉 이 과정이 A를 B로 나눠. A를 B로 나누면은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 발생한단 말이야. 이거를 수식으로 쓰면은 BQ 플러스 R꼴로 고쳐지죠. 그래서 요렇게 분수를 쪼개가지고 Q 더하기 B분의 R꼴로 쓰는 거거든요. 갑자기 내가 이걸 왜 설명하느냐? 우리 다항식에서 뭐 배웠어? 정수의 나눗셈 말고 다항식의 나눗셈 배웠죠. 다항식. 다항식의 나눗셈이 이거랑 아예 어때? 완전 똑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분수, 진분수, 대분수를 잘 구분을 해가지고 나눗셈만 잘하면은 대분수로 고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분수, 진분수, 대분수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야. 다항식에서는 바로 차수가 기본이다. 차수. 1차, 2차, 3차. 즉 분모 차수랑 분자 차수랑 비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자를 놨을 때는 크기 비교할 수 있어 없어? 문자를 놨을 때는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수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돼. 분모 차수랑 분자 차수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쪽이 크거나 같은 경우도 포함을 해. 이걸 우리가 가분수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야? x 플러스 3분의 3x 이런 꼴이나 x 마이너스 3분의 x제곱 플러스 3 이런 거. 분자는 2차, 분모는 1차. 분자 1차, 분모 1차 이런 형태들이 가분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분수는 꼴배기가 싫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야? 대분수로 고치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를 대분수로 고치기 위해서 뭔 짓을 해?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 조립제법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나눗셈을 시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얘를 이렇게 고치는 거야. x 플러스 3분의 얘는 3괄호 x 플러스 3 마이너스 9 이렇게 고치는 거야. 그래서 분수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얘가 앞쪽에 있는 거는 나눗셈이 되니까 3 더하기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9 이런 꼴로 고치는 거죠. 이렇게 고쳐놨더니 아까 위에 있는 표준형하고 식이 어때? 아예 똑같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딱 생각이 난 거야. 우리가 왜 이딴 걸 배우느냐? 얘를 형태를 저렇게 고쳐놔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식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유리식에서 사실 너네가 유리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마스터해야 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 법. 끝. 이것만 할 줄 알면 돼. 근데 문제집 같은 데 보면 무슨 뭐 비례식이니 부분분수니 욕 나오는 것들 연습시키잖아요. 사실 그것들은 뒤에 나와. 뒤에 그 시그마 수열의 합이라는 그런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한 번에 다 제거를 할 때 쓰는 것들이 부분분수라는 어떤 그런 스킬이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사실 쓸모가 없어요. 사실상 원래는. 이해가 되시겠지? 그래서 얘를 이걸로 고칠 때에는 대분수로 고치는 거가 필요하다. 대분수. 그 거꾸로 갈 때는 어떻게 하겠어? 통분을 하면 돼. 여러분들 통분할 줄 알죠? 통분하고 약분이 가장 기초 중에 기초지. 그렇지? 그러니까 저 녀석을 통분하기 위해서 분모의 x-p, 분자의 x-p를 곱해가지고 하나로 합치는 그런 행위가 바로 통분이지. 그래서 요거를 왔다 갔다만 잘 할 줄 알면은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거야. 간단하죠? 별거 아니야. 그리고 요 무리식 같은 경우에 더 멍청해요. 잘 봐. 여기 이거랑 바뀐 게 뭐 하나밖에 없어? 수식에서? 보면 요 괄호밖에 없거든. 요 새끼 있지, 요 소간해. 루트 소간해를 그냥 인수분해하면 돼. 묶으면 돼. 엄청 쉬워요. 이것도 못하면 병신이죠. 그리고 전개하면 돼. 되게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할 줄 알면 되는데 과잉 수업을 시킨다는 거지. 한마디로 애들 조질라고. 어려운 거 시키는 거야. 일부러 계산 같은 거. 근데 사실상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유리함수를 할 줄 알기 위해서 제대로 해야 될 거는 통분, 약분, 대분수 고치기. 요것만 잘하면 돼, 사실은.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번분수 계산, 또 뭐 있습니까? 부분분수 계산, 곱셈 공식, 이런 거 막.
이런 거 사실 수능에 하나도 안 나와. 하나도 안 나와. 나는 내신을 겁나게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능하고 관련돼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요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다. 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계산에 관련된 거는 거의 내용을 안 하고요. 그래프에 대해서만 얘기를 쭉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야. 각각의 그래프에 대해서 얘네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는 배웠기 때문에, 수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는 배웠기 때문에 그래프의 성질을 알아야 돼. 그래프의 성질. 그래서 너네가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바로 기준점이 되는 대칭점이라는 게 있는 거야. 대칭점. 몇 컴마 몇이죠? 가장 기본, 쟤에 대한 대칭점은 몇 컴마 몇이야? 0,0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대칭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쪽 사이드에 있는 녀석하고 이쪽 사이드에 있는 녀석이 서로 점대칭이야. 완벽하게 서로 대칭 형태야. 근데 어떤 지점에 대해서 대칭점이냐? 바로 요 가운데에 있는 원점에 대해서 서로 여기 있는 점하고 여기 있는 점이 이렇게 대칭이다라는 거야.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고 이쪽에 있는 점하고 이렇게 있는 점이 또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고 도형적인 스킬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 점 있죠. 저 가운데 있는 저 점을 대칭점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일단 분수함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분모에 0 들어가면 돼야 한대요.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넘어서 대학교 때까지 이렇게 수학을 확장시켜 나간 이후에도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분모에는 0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무조건 철칙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함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분모에 0, 즉 x에 0 들어가면은 함수값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함수값이 없으면은 함수로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해버려? 정의역에서 탈락을 시켜버리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여기 앞에서 배웠던 뭐 1차 함수,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x가 실수 전체 이렇게 판단을 하고 y가 실수 전체는 아니죠.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x를 일단 실수 전체로 보고서 이제 그래프를 그렸단 말이야. 근데 분수 함수는 하나를 꼭 빼놔야 돼. 바로 이 대칭점에 해당되는 x값이 정의역에서 빠져요.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정의역이 x가 0이 아니다 라는 집합이 돼야 되고, 공역은 어떻게 됐어요? 공역이자 치역. 얘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y에다 0을 집어넣어도 얘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 또한 공역이 y가 0이 아니다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 정의역 공역에서 빠진 얘네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내가 이거 축을 지워보면은 일종의 어떤 경계선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렇게 생긴 경계선. 이 경계선에 절대로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이 경계선에 닿지 않아. 닿을 수가 없어. 닿는다는 소리는 그 값을 갖는다는 소리거든. 근데 안 닿는다는 소리니까 가까워지기는 하는데 닿지 않는다. 인 선이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한자로 뭐라고 그러냐면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야. 점근선. 이게 한자어예요. 점차 가까워지는 선이야. 미안합니다. 한자 좀 한다고 뻑해서. 그래서 얘가 이제 점차 가까워지기만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만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점근선을 설정하면 그 점근선이 정의역 공역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빠진다라는 거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면 선생님 유리함수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요 밑에 거 일단 무리함수는 좀 지울게요. 각각의 함수들의 특징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유리함수에서 이렇게 단계별로 찾으면 돼. 처음에 여러분들이 대칭점을 먼저 찾아. 그래서 그 대칭점을 가지고 뭘 찾아요? 점근선을 찾는 거야. 얘를 가지고 점근선을 찾는다. 이 점근선은 여기 있는 요 0,0 있죠. 이거 값을 그냥 그대로 쓰면 돼. x는 0, y는 0. 요게 점근선이야. 그럼 이 점근선을 가지고 무엇을 찾을 수 있냐? 바로 정의역하고 공역을 찾을 수 있다는 소리야. 공역이자 치역. 그래서 정의역은 x바 x가 0이 아니다. 즉 여기서 점근선을 제외시키면 돼. 치역은 y가 아니다. 이렇게. 얘도 이거를 제외시켜주면 된다는 소리.
그러니까 이 대칭점 하나를 찾음으로써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또 알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이거 다뤘는지 모르겠어요. 얘네가 0,0 말고도 또 다른 것에 대해서 또 대칭이야. 뭐에 대해서 또 대칭이죠? 아십니까? 이게 점대칭 말고 선대칭도 있어. 뭐에 대해서 선대칭일까?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그쵸? 그림을 똑바로 그려야 되는데, 지금 뭔 소리냐면 이 0,0이 있지.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자리인 직선을 그리면 이 y는 x라는 녀석에 대해서 대칭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 있는 점하고 이렇게, 그림 좀 똑바로 그려라. 아이씨. 이렇게 여기 있는 점하고 이렇게 해갖고 요 점 있지. 얘네들이 서로 길이가 똑같다. 대칭이라는 거야. 여기 있는 점하고 요 점하고 길이가 똑같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선대칭이 이렇게 나와. 여기는 꼭 수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자리인 직선, y는 마이너스 x를 기준으로, 이번에는 점이 어떻게? 여기 있는 점하고 이렇게 또 대칭이라는 거야. 이렇게 또 대칭이고, 이렇게 또 대칭이고. 이런 식의 대칭인 관계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잘 봐. 이 대칭점을 기준으로 0,0을 지나는 기울기 몇 자리? 1자리인 직선이랑 기울기 몇 자리? 마이너스 1자리인 두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외울 게 많어. 기본적으로 일단 이것들을 암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걸 통째로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야. 이것들이 한꺼번에 다 평행이동이 되니까 저기 나와 있는 정보들이 한꺼번에 다 이동을 하겠죠. 그럼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쪽에 있는 녀석들이 저거에 맞춰서 바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한번 평행이동을 해봅시다. 이 내용이 전부 다야. 그럼 이걸 평행이동하면 얘네 대칭점은 어떻게 돼 있어요? 0,0을 평행이동했으니까 대칭점은 p, q로 바뀌는 거야. 여기는 요 숫자. 그래서 이 숫자가 중요한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만드는 거야? 점근선을 만드는 거야. 점근선이 x는 뭐? p, y는 q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뭘 만드는 거야? 정의역하고 치역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정의역은 x바 x는 p가 아닌 것들이고, 공역은 어떻게 됐어요? 치역은 y바 y는 q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뀔까? 아까 우리가 0,0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평행이동하고 나면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가 아닙니다. 얘도 같이 평행이동을 해야 돼. 이 직선 자체도. 뭐를 기준으로? 요 점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자리인 직선, 이 점을 지나면서 요 가운데 대칭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자리인 직선에 대해서 또 대칭이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외우셔야 돼? P, Q를 지나는 기울기 1자리인 직선하고 마이너스 1자리인 두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야. 즉 너네가 이런 수식이 딱 튀어나오면 이 정보들이 그냥 우수수 다 쏟아져 나와야 돼. 가장 기초적인 거 뭐야?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뭐야? 바로 요 P, Q야. 얘 구하면 이게 다 쏟아져 나오니까 이것만 제대로 구할 줄만 알면 돼. 오케이?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y는 x-3분의 4 플러스 1 이 그래프가 나왔어. 그럼 너네가 딱 보자마자 무슨 정보부터 찾아야 돼? 대칭점. 어떤 걸 보고? 요 숫자랑 요 숫자, 요 위치를 잘 보시고 부호도 조심하시고, 부호가 마이너스 p랑 플러스 q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p, q를 만들면 부호가 어떻게 돼? 3,1이 대칭점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뭐부터 써야 돼? 점근선. 점근선 어떻게 돼 있어요? x는 3, y는 1. 그리고 정의역은 x가 3을 제외한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고, 치역은 y는 y가 1을 제외한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대칭적인 직선이 있었죠. 아까 선대칭 어떤 거야? 3,1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어떻게 써야 되죠? 우리 직선의 방정식 배웠지. 어떻게? y-1은 기울기 1 곱하기 x-3 이렇게 생긴 직선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3,1은 고정이고 y-1은 x-3에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두 개의 직선이 나오고 얘네 둘에 대해서 선대칭이다 나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수수수수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의 기본형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y는 원래 무슨 그래프? x분의 4. 요게 이제 기본이야. k. 그래서 이 녀석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그래프를 평행 이동해갖고 겹치는 그래프냐 아니냐 물어보는 문제 있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그래프랑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서로 겹칠 수 있을까 없을까 물어보는 거. 어떨 것 같아요? 둘이? 이건 결국 모양을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평행 이동이라는 거는 위치를 잡아주는 거야. 얘가 가진 모양을 결정해 주진 않아. 얘가 모양이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가까이 있다든가 그 모양을 결정해 주진 않거든요. 그 모양을 결정해 주는 게 함수에서 어디 파트야? 이걸 너네가 알아두셔야 돼. 바로 요 숫자 있지, 요 숫자. 요 k. 그 x분의 k 할 때 이 k가 바로 모양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요 숫자가 똑같으면은 얘네들은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서로 합동이 되는 그래프야. 이런 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야. 이건 가장 기초적인 건데도 여러분들이 못 풀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건 되게 쉽죠? 이렇게 나왔으면.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문제를 주면은 애들이 되게 못 푼다? 이거 서로 합동입니까? 여기서 애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알아? 선생님, 이게 만약에 합동이라면 요 숫자 보고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착각을 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니까 서로 합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합동이라는 건 뭐라고? 평행이동을 했을 때 겹치느냐 안 겹치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쵸? 근데 얘네가 합동이냐 아니냐는 일반형의 형태로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다야. 무조건 뭐로 고쳐야 돼? 표준형으로 고쳐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분수함수에서 여러분들이 섣불리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얘를 무조건 표준형으로 고치면은 표준형으로 고치는 법 어떻게 한다고요? 분모인 2-5를 분자로 나누면 돼. 분자로 나누니까 몇으로 나누면 될까? 3으로 나눕시다. 3으로.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니까 이 몫하고 나머지 위치를 정확하게 써주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요거에 맞춰서 수식을 쓰면은 얘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봤더니 둘이 어때? K 값이 똑같죠? 요 위에 있는 요 반비례 상수. 이 K 값이 똑같으니까 얘네들은 결론적으로 뭐야? 합동이라는 소리야. 그래프 모양이 똑같아. 즉 얘랑 얘는요. 수식으로 봤을 땐 여러분들이 전혀 겹치지 않을 것처럼 생겼지만 표준형으로 반드시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돼. 이건 몸에 익어야 돼. 그냥. 그래서 분수함수 무조건 표준형. 이게 몸에 익지 않으면은 구분조차 할 수 없다는 거야. 가장 기초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습관이 들어야 된다. 일반형 가지고 우리가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판단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이해되시겠죠? 이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가장 기초 내용이에요. 족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계산만 잘하면 돼. 뭐만? 표준형, 일반형만 잘 고쳐놓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야? 무슨 값이야? 그 대칭점, 그 위치만 잘 잡아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하면 돼요. 이해되시겠지?
그래서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함수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네. 무리함수 좀 빨리 할게요.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요런 형태랑 뭐 요런 형태 되게 많잖아요. 얘들 다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따로 말이 없거든요. 내가 그냥 이름을 지은 거야. 시작점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 얘네들은 그러니까 몇 컴마 몇에서 시작을 하면 돼. 얘네들 전부 다 0,0에서 시작을 하면 돼.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무리함수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 내가 다 알아요. 정의역하고 공역을 쓸 때, 치역을 쓸 때 방향 있지? 크거나 같다인지 작거나 같다인지 이 위치를 잘 못 잡아. 그럴 때 여러분들이 따져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전에 내가 말했던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있죠. 이거를 설정을 해놓으면 바로 정의역, 치역을 구할 수 있어요. 오른쪽, 왼쪽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는 X값이야, Y값이야? X값이지. 그러니까 오른쪽이면은 크거나 같다. X가 크거나 같다. 무슨 숫자보다? 시작점보다 크거나 같다. 왼쪽이면은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위쪽이면은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래쪽이면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향과 시작점을 설정을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정의역, 치역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거를 평행이동을 해갖고 만든 뭐 이런 수식이 있다라고 친다면 여기 이제 여기도 부호가 설정될 거고 이쪽도 부호가 설정될 거야. 플러스 Q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평행이동을 한 거니까 시작점이 몇 컴마 몇이야? 시작점을 P, Q로 잡고 여기서부터 방향을 오른쪽 위인지 오른쪽 아래인지 오른쪽 왼쪽 위인지 왼쪽 아래인지로 설정을 해두시고 그걸 가지고 정의역 치역을 쓰실 때 방향이 오른쪽 왼쪽 위아래 있죠. 이것도 똑같아. 오른쪽 왼쪽 위아래를 가지고 설정을 할 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이 P죠. P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야. P보다 크거나 같다. P보다 작거나 같다. Q보다 크거나 같다. Y값이 Q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또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너네한테 이런 문제를 하나 줘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이걸 그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먼저 뭐부터 잡아야 돼? 처음 시작하게 될 점 있죠. 그 점을 딱 찍고 거기서부터 방향을 설정하면 돼. 방향을 설정할 때는 요 앞에 붙어 있는 이 부호랑 이 부호가 되게 중요하니까 요거를 이따 따지도록 하고 일단 그걸 따지기 전에 뭘 따져야 돼? 먼저 시작점. 여기서는 요 숫자랑 요 숫자가 중요하지. 몇 컴마 몇이에요? 부호 조심하시고 아까 우리가 보면은 마이너스 P, Q잖아. 그러니까 요 부호에 얘는 반대야. 그래서 시작점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y 값은 4.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 점을 딱 찍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3, 4를 여기다 딱 점을 찍고 여기서부터 이제 방향을 설정하는 거야. 뭐를 보고? 요거 부호를 보고. 자, 일단 루트 속안에는 부호가 뭘 결정한다고? 왼쪽 오른쪽이야. 왼쪽 오른쪽인데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야? 왼쪽이야. 마이너스니까. 자, 그 다음에 바깥쪽, 루트 바깥쪽은 뭐야? y 값의 부호. y가 플러스죠. 위아래야? 위죠. 플러스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위. 오케이. 그러면 왼쪽 위니까 요 점을 기준으로 왼쪽이니까 어느 쪽이야?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렇게. 그래서 이쪽 사이드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 그러면 너네가 딱 이제 눈에 보일 거야. 정의역은 x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딱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 3이라는 녀석을 요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어느 방향으로 뻗어 있어? 왼쪽 방향으로 뻗어 있지. 이쪽 방향. 그러니까 정의역이 요 사이즈가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야. 이게 왼쪽이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방향만 만드는 방법만 설정을 딱 해놓고 그거에 딱 외워서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일이 없어.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여기 파트는. 그림 그리는 건 딱 정해져 있고 P, Q라는 거 정해져 있고 왼쪽 오른쪽 위아래 이거 정할 줄만 알면 되니까. 그쵸? 그 다음에 공역이라는 거 치역이라는 거 결정할 거면은 요 4라는 녀석을 이렇게 눈금을 찍어봤을 때
그래프가 위쪽으로 뻗어 있어, 아래쪽으로 뻗어 있어? 위쪽으로 뻗어 있지. 그러니까 치역이 요 범위 안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4보다 어때? 위쪽이지. 그러니까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역하고 공역까지도 설정을 할 수 있다. 아, 별것도 아닌 내용인데 너무 오래 떠들었네. 큰일 났네. 그래서 결국 이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은 여러분들은 사실 유리식, 무리식을 그렇게 빡세게 배울 필요가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싫어하는 무슨 뭐 그래프의 교점 같은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요놈과 이 녀석의 교점이 두 개가 되려면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돼.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니까 함수끼리의 교점을 구하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죠? 바로 두 식을 연립방정식으로 만드는 거지. 그렇지. 이게 되게 중요하지. 그래서 요쪽에 있는 수식하고 요쪽에 있는 수식을 연립방정식으로 만들어서 x-3분의 1 플러스 1은 x 플러스 k라고 만들고 얘네들의 뭐로 만들어? 교점이면 실근. 이렇게 말을 바꿀 줄만 알면 돼. 이게 두 개. 그럼 선생님 이거 문제 풀려면 분모가 꼴배기 싫으니까 양변에 x-3을 곱할래요. x-3 곱하면은 수식이 이렇게 되죠. 야, 이렇게 바꿔놨더니 얘가 몇 차 방정식이 됐어요? 이렇게 바꿔놨더니 전체가 몇 차야?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 실근 두 개? 못 써야 돼? 판별식. 그렇지. 끝.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연결되는 거야. 계산만 할 줄 알면 돼. 요런 계산법. 요런 것들만 할 줄만 알면은 일단 기초적인 건 여러분들이 다 맞춰져 있는 것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뭐 유형빨이니 뭐니 이런 거 세우지 마시고 요런 것부터 일단 정확하게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걸 적용시키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외우세요, 요거. 그리고 이런 형태를 이런 형태로 어떻게 왔다 갔다 할까? 요게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앞부분에 매몰돼서 뒷부분을 놓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내가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그래프의 교점에서 조금 어려운 게 무리함수 같은 거 있잖아요. 무리함수는 조금 어렵거든요. 얘와 얘의 교점이 두 개가 되려면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되게 착각을 많이 하는 거. 이거 연립방정식이니까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 그래서 양변 제곱해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선생님. 이렇게 문장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 요거 2차예요. 판별식 쓰면 되죠. 오케이. 라고 하면 틀린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논리학적으로 문장하고 문장이 서로 같은 문장이 되려면 두 문장이 필요 충분 조건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 중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닌 과정이 한 군데 있어요. 뭘까? 그렇지. 양변을 제곱할 때 이 과정에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때 있지.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고 그냥 화살표가 한쪽 방향으로만 돼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만약에 A는 B이다라는 문장을 A제곱은 B제곱이다라는 문장으로 바꾸잖아. 이렇게 가는 건 참이야. 근데 돌아오는 게 거짓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이 수식은요. 인수분해 해봐. 이렇게 수식이 두 개로 쪼개지지.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두 개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어디가 어디에 포함돼?
얘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이쪽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역방향이 거짓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얘를 판별식으로 푼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얘는 사실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놈을 그래프를 그려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자라는 게 가장 무리함수에서의 방정식 형태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애들 제일 못 푸는 것 중에 하나예요. 수능에 나오거든요. 100% 나와. 이건 나오는데 애들이 제일 못 푸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문장으로 넘겨놓고 판별식으로 풀려다가 판별식으로 그냥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 그래서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먼저 얘를 그려야 돼. 요거. 저 어떻게 그리죠? 몇 컴마 몇이 시작점이야? 저 루트 x-3은 3,0 좋아요. 3,0을 기준으로 어느 쪽 방향이야? 일단 오른쪽 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자 그러면 이제 저 y는 x 플러스 k라는 녀석을 해석을 해야 돼. 자 이 그래프는요 기울기가 얼마죠? 좋아. y절편은 얼마야? 선생님 이게 숫자가 아니고 문자인데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 해석을 잘해야 돼요.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는 저런 함수는 저 미정계수가 변하는 거야. 즉 y절편이 변해. y절편이 변한다? 그래프가 움직여.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여? 이게 중요한 거야. 그렇지. y절편은 요 점이거든요. 얘가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얘가 위아래로 무빙을 한다라는 거야. 그럼 이 무빙하는 것에 따라 저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얘가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그쵸? 아 그래프 좀 똑바로 접할 수도 있고 혹은 저거보다 살짝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살짝 내려와서 이렇게 두 점이 될 수도 있고 더 내려와서 저기 3,0이라는 포인트를 만날 수도 있고 자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 이때부터는 교점 몇 개야? 아니야. 잘 보세요. 내가 이거 그래프를 짧게 그렸는데 쭉 증가를 하니까 여기서부터는 교점이 한 개죠. 즉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상한선 하한선을 찾아야 돼. 즉 요때가 교점 한 개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교점 다시 한 개지. 그리고 이때가 교점 두 개고 요 사이가 또 교점 두 개죠. 즉 여러분들은 뭐랑 뭘 찾으면 돼? 바로 저 3,0을 지날 때 있지. 3,0을 지나는 포인트가 교점 두 개구나. 여기까지. 그리고 접할 때 있지. 접할 때보다는 아래.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접할 때를 찾아가지고 그거보다는 K값이 작다가 돼야 되고 3,0을 지날 때보다는 K값이 크다인데 같다가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서. 이런 거 애들 되게 싫어하죠? 꼭 마무리를 할 때 등호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따져야 되는 거. 이거 3,0은 포함이야 제외야? 포함이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등호를 써줘야 돼. 3,0을 지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직선하고 곡선이 접할 때 접한다? 이거 뭐예요? 판별식이 0일 때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썼던 요 수식을 쓰긴 써야 돼. 그래서 이 수식을 쓰긴 써야 되는데 얘에 대한 판별식을 쓰시고 그 판별식이 0일 때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저걸 전개를 하시고 넘겨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상태에서 판별식을 한번 써봅시다. 어떻게 됐어요? 4분의 D 못 쓰죠. D는 2K-1의 제곱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3이 0일 때. 그래서 이거를 푸는 거야. 귀찮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파트는 두 가지가 산재해 있는 거야. 하나는 계산 파트, 하나는 그림 파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4K제곱이 사라지지. 이렇게 사라지고 남는 게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1은 0. 그래서 K가 마이너스 4분의 11이 나와요.
그래서 접할 때가 K가 마이너스 4분의 11이 나오고 이거보다 어때야 돼? 위치가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다 부등식 써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야? 직선이 어디를 지날 때? 3,0을 지날 때.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y는 x 플러스 k잖아. 여기다가 3,0을 대입하면 돼요. 그럼 간단하죠. k가 마이너스 3일 때.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답을 쓸 때, 마무리로 답을 쓸 때 k가 마이너스 4분의 10이라고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는데 아까 전에 말했지만 등호를 어느 쪽에 붙여야 돼? 바로 2번 파트가 포함이죠. 요거 여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등호를 써주셔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꼭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림을 안 그리면 어떻게 답을 쓰는지 아세요? 그림을 안 그리면 답을 이렇게 쓸 겁니다. 판별식만 풀면 이게 나와. 그래서 틀리는 거야. 바로 저 상한선을 안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함수는 일반적으로 판별식만으로는 계산만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 무리함수는 어쩔 수가 없어.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싫어하는 거 한 개 또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유리함수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걸 뜻하는데 그거 말고 그 분모 1차, 분자 1차 꼴이야. 유리함수 y는 뭐 cx 플러스 d, ax 플러스 b의 역함수. 이거 여러분들 이거 공식으로 막 외운다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했어? 뭐 y는 해갖고 bc 위치 바꾸고 a랑 d 부호 바꾸는 건가? 이거 이렇게 해갖고 외우시는 분들 많죠. 그치? 근데 이거 헷갈린단 말이야. 그치? 이거를 안 외우고 푸는 방법이 있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꿨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이걸 f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f의 역함수는 x랑 y를 어떻게 한 거야? 바꿔치기 한 거죠.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바꾸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쉬워. 얘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이때 이렇게 생겨먹은 거를 y만 남기고 싶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 얘를 곱해봐. 그럼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얘를 다시 나눠. 아이고, 나 뭐하냐? 맞나? 뭔 짓거리야. 그쵸? 또라이 새끼네. 이런 거를 틀렸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씨, 이거 다 고쳐야 되네. 여기가 Q, 여기가 P. 그래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그러면 원래 함수 있지? 원래 함수가 가지고 있는 대칭점은 몇 컴마 몇이야? P, Q죠. 역함수가 가지고 있는 대칭점은 몇 컴마 몇이에요? Q, P죠.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거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아, 이건 뭘 뜻하냐면 얘네들은 y는 x 대칭을 해갖고 이렇게 뒤집었어도 요 k 값 있지. 이게 안 변해. 그러니까 뭐만 바꾼 거야? 대칭점만 y는 x 대칭을 시킨 거야. 대칭점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리함수 요거 공식 외우기 싫어요, 선생님. 이라고 하면은 표준형으로 고치세요. 표준형으로 고치면 엄청 이해하기가 쉬워. 그냥 대칭점만 저렇게 뿅 하고 이동시켜 놓으면 그냥 끝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네한테 y는 x-3분의 2x-5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있다는 소리야. 이거를 표준형으로 고칠 것인가 아니면 저 공식을 외울 것인가. 표준형으로 고친다면 이렇게 풀면 돼요. 2 마이너스 5 아니 왜 그래 2 마이너스 5 해놓고 아까 전처럼 표준형으로 3 6 1 해고 이거를 f가 y는 x-3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고쳐. 그럼 이거 가지고 역함수를 만들면 얘가 지금 3,2가 대칭점이지.
그럼 간단해. 이거 뒤집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2,3이 대칭점이니까 이거 가지고 수식을 쓰면은 그냥 이렇게 끝. 바로 풀 수 있다는 거야. 공식을 외우는 게 헷갈리면은 표준형으로 고쳐서 점만 대칭시켜라. 그러면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얘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리함수도 할까? 사실 너네 이제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별로 없지. 이거 역함수 구하면 어떻게 돼? F 인버스는 X는 루트 Y죠. 이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 아, Y는 X제곱이지. 사실 너네가 Y는 X제곱 그래프에서 반쪽을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얘를 역함수를 그리면은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 함수야? 아니지. 그러니까 뭔 짓을 하냐면 반쪽을 남겨서 이쪽만 잘라. 그래서 얘만 대칭시킨 게 이거야. 아, 무리함수는 사실 2차 함수의 역함수구나.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저 왼쪽 반쪽은 아래쪽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이거를 결정하는 게 바로 뭐냐면 정의역하고 치역이에요. 잘 봐. 얘 아까 정의역 치역이 뭐였어?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치역이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지. 이걸 가지고, 자, 이거 우리 배웠었죠? 이걸 가지고 역함수의 정의역 치역을 만들면은 원래 f가 가진 정의역은 반대쪽에 치역으로 넘어오고 저기 있는 치역은 반대쪽에 정의역으로 넘어오지. 그러니까 얘가 정의역이 뭐가 돼?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치역은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상에서 y는 x제곱이란 그래프가 나오는데 얘는 이쪽 반쪽만 이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역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써줘야 돼요. 이거 안 써주면 틀립니다. 그럼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생긴 애는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F 인버스는 어떻게 될까? x는 마이너스 루트 y지. 이거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y는 x제곱이죠. 선생님 똑같아요 수식이. 근데 정의역하고 치역 때문에 얘가 다른 함수가 되는 거야. 자, 얘는 정의역이 얼마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치역은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죠. 이걸 가지고 정의역 치역을 만들면 어떻게 됐어요? 얘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지. 이것 때문에. 여기선 치역이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만들었을 때 답을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연습이 필요해. 이렇게. 그럼 이건 선생님 이거 기초 문제 가지고 뭐 이렇게 닥달을 하시나? 그럼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이런 새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겠지. F.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해. 역함수의 본질은 뭐야? X랑 Y를 뒤바꾸는 데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시고 이걸 어떻게 하면 돼? 다 넘겨. 다 넘겨. X-3은 루트 2Y 빼기 4로 고친 다음에 양변 제곱해. 다 넘겨. X-3의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그리고 얘도 나눠. 그러면 얘가 또 뭐가 돼요? 2차 함수가 되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되는데 이 2차 함수의 정의역, 치역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정의역, 치역은 여기서 보시면 되는 거야. 자, 얘는 보세요. 얘는 어떻게 돼? 2로 묶었을 때 x-2 플러스 3이지. 그러면 정의역은 어떻게 돼 있어요? x가 2보다 자, 이거 부어봅시다. 플러스 플러스니까 오른쪽 위죠. 오케이.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은 얘가 2,3이지. 2,3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y가 3보다 크거나 같다죠. 이걸 가지고 정의역 공역을 나눠보면 얘가 정의역이 되죠. 3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문자를 바꿨으니까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치역은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완성된 함수가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리함수에 대해서 역함수를 구할 때는
정의역, 치역에 신경을 써야 된다. 우리가 앞쪽에서 내가 역함수를 구할 때 x랑 y라는 집합을 바꾼다라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역함수를 직접 구할 때. 이해되시겠죠? 요런 게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이에요. 유리함수의 역함수에 관련된 내용, 무리함수의 역함수에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다 뭐로 정리가 돼? 표준형만 다 잘할 줄 알면 그냥 다 풀 수 있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했고요. 오늘 한 내용을